2019년 2학기 제1차 정기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교내 방역 문제, JBS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논의를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학내 이륜차 사용으로 인한 문제, JBS가 알아봤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신민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9년 2학기 제1차 정기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1학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그 현장을 김우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 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9년 2학기 제1차 정기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의원회는 현장 참석자 55명, 서면 동의안 26명으로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또한 3개의 보고안건과 2개의 논의 및 의결 안건이 진행됐습니다. 보고안건은 총학생회비 배분 단위 예산안 보고, 감사위원회 감사자료 보고, 대의원회 출석 공고문 시행 보고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논의 및 의결 안건에서는 제1학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동근 감사위원장은 감점된 수치에 따라 영어영문학과와 음악학과는 2019학년도 학생회 복리후생비를 0% 적용, 조경학과는 2019학년도 학생회 복리후생비를 2에서 3% 적용하는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은 3과 모두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와 감점 사항에 대한 사과문을 일주일 이상 학내 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는 발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점수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감사위원장은 잘못과 감점 수치에 대한 비례가 완전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점수제는 명확한 기준만 확립한다면 행정적 낭비를 줄이면서 공평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40점이 넘으면 오프라인 사과문 작성, 50점이 넘으면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60점을 초과할 경우 감점 1점당 복리후생비 3% 삭감 등 징계 결정 기준을 공개하며 점수제의 정형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 삭감이 너무 약한 징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복리후생비 삭감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하며 실질적인 피해 역시 크므로 적당한 징계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의원직 자격 박탈을 고려해봤으나 과 대표를 잃는 것은 학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징계이므로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직 자격 박탈은 대의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사과문 게시 기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상이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15일로 기간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15일로 수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 사과문 게시 기간을 15일로 명시하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고 현장 참석자 57명 중 34명이 찬성해 찬성 과반으로 통과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면 심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징계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커뮤니티에서 잠깐 보고 말아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100점 이상의 징계 점수가 쌓였다는 것 자체는 학생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학생회가 감수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징계안 가결 이후에는 대의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세칙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대의원들의 참여 및 회의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세칙을 수정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고 현장 참석자 48명 중 34명이 찬성해 찬성 과반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폐회가 선언되며 2학기 제1차 대의원회를 마쳤습니다.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들이 더 나은 학생 자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우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 내 벌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다연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9월부터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우리 대학 건물들의 방역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학우들은 중앙도서관과 미래관, 정보기술관 등 각 건물 내부의 강의실과 화장실 등에서 모기와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은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관 뒤편 음식물 쓰레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이 초파리 트랩을 설치하고 지켜본 결과 모기 외에도 날벌레와 파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데 이용하다 하면 좀 벌레가 많았던 적도 있고 화방에서도 이제 모기나 이제 날파리도 좀 많아가지고 화장실을 이용을 하다가 너무 큰 벌레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다른 칸으로 가고 모기가 너무 아직까지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모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공부를 잘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강의실이나 학교 내에 있는 공간에서 공부할 때마다 너무 모기나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또한 학우들에게 현재 우리 대학에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우들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잠마스터라는 업체를 통해 1년에 6번 학교 내 식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월, 6월, 8월 그리고 10월까지 총 4차례 방역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방역은 11월에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총무과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1세기관, 인문학관, 자연관, 대학본부,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정보기술관, 21세기관, 조연관도 정화조가 지하에 있고 해서 추가로 그쪽만 정화조를 한 번 더 방역을. 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학교 부근에 녹지, 그게 가장 큰. 또 농약을 해요. 근데 저 높은 데까지는 못 가니까 낙엽이 쌓이면서 따뜻하니까 시설과에다가 이제 방충망 좀 잘 해주라. 문을 열려져 있지 않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우들이 벌레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 측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이다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고양이 소모임 신양이가 주관하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이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교내 고양이 소모임 신양이에서 진행하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서식하는 고양이들은 학우들이 이름을 붙여 부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우들은 우리 학교에 서식하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우 개개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먹이를 제공하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고양이 소모임 신양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잘 몰랐었어요. 페이스북 학생의 공지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우선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고양이들 되게 많은데 관리하는 인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들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에브리타임에서 관련 게시물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길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안 그래도 지금 학교에 고양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늘어날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저도 고양이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은 좋게 보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또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점도 또 우려가 됩니다. 학우들은 대체로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학우들의 경우 여러 문제점 때문에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소모임 신양이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학우분들이랑 그냥 주민분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밥자리가 거의 최소 10개는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개인이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들도 있고 너무 눈에 띄는 곳에 있다던가 그러면 고양이한테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학우들한테도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잘 안 치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아예 장소를 지정해버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관리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고양이는
가라고 해서 사라지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급식소를 괜찮은 위치에 잘 보이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자리들을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매일 관리를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치는 6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루 1회 급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원이 최소 2명씩 평일에 하루 한 번은 급식소 8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급여를 하고 그 주변에 쓰레기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래서 가장 주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외부에서 급여하시는 분들을 몇 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분들한테는 면대면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외의 분들에게도 주는 장소는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아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부탁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해진 급식소에만 급여를 하시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밥자리를 좀 활용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려는 개체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몇 개 있었어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급여량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오히려 다 흩어져 있는 급식소들을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 급식소가 설치가 된다면 총 8곳이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진 밥자리는 줄어드는 셈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 모이고 이런다면 사실 개체수 증가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중성화도 이번 학기에 중성화 안 된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꾸준히 중성화를 할 계획이고 10월 한 달 동안도 16마리가 중성화가 됐거든요. 사실 개체수는 중성화와 큰 관련이 있다 보니까 중성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번식기가 봄인데 그때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 증가는 오히려 뭐 유지나 줄어들지 사실 증가가 우려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신양이에서는 고양이 급식소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관리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이원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내 이륜차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가 상용화됨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송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스윙이 회기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한 이후 우리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며 이륜차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캠퍼스 내에서 이용되는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됐고 많은 학우가 이에 공감했습니다. 학우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도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탈 때 이어폰 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헬멧을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멧도 일단 거의 착용 안 하고 타는 것 같고 인도로도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중앙로에서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봐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한 번도 헬멧을 끼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자율적으로 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인도에서도 많이 다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 지켜지는 거는 헬멧 관련된 규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안 지켜지는 게 이제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JBS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7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내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본 적 있는 학생은 전체의 49.3%였고 22.2%가 주 1, 2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륜차로 인해 불편을 느낀 학생은 43.1%,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66.7%였고 67.3%의 학생이 이륜차의 빠른 속도를, 53.8%의 학생이 이륜차의 전용 도로가 없는 것을 위험 원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륜차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은 85.9%로 높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륜차 이용에 대해 불편함과 위험함을 느끼고 있었고 개선 방법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51.6%의 학우가 학교 차원의 이륜차 도로 지정을, 25%의 학우가 이륜차의 속도 제한 규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커브길 거울 설치, 이용자 주의사항 홍보, 이륜차 사용자의 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니는 이륜차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확실한 개선 방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 총무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차량 출입 및 주차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이제 6조의 오토바이 운행 원칙이 있거든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발생한 부분이라 이제 타 대학 좀 사례도 조사해보고 우선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허가하는 거 좀 앞서서 안전에 대한 공지,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하고 안전에 관련 사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좀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업체랑 또 이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 사용 유의사항 안내,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길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길 안내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이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이용 제한을 할지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내의 보행자를 위해 이륜차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이용자가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차도가 아닌 중앙로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고 한 대의 이륜차에 한 사람만 승차해야 합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이륜차를 주차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는 많은 학우의 편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우들이 이륜차 안전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학우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송진석입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이거니 오랫동안 마음에 살고 있던 행복한 생각도 서러움도 이제 먼 곳 향기에 녹아 사라졌다.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의 시 가을날의 일부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학년도 겨울 계절 수업 수강 신청을 안내합니다. 전과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UOS 크로스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상징동물 장산곤매 캐릭터 디자인 공모를 안내합니다.